자, 강일원 국장님과 함께 서울 마지막 콘서트 리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나요? 네. 아니 아까 얘기를 다 매듭을 못 져가지고. 아, 뭐 하다 말았어. 근데 제가 제일 놀란 건 뭐냐면 국장님이 보는 시선과 제가 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랐다는 거. 아, 네네. 그리고 국장님의 그 큰 그림을 보는 그림이 아, 강일원 국장님처럼 경험이 많은 기자분들한테 듣지 않으면 못 듣는 얘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콘서트 갈 때마다 항상 궁금해요. 오늘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올까? 아, 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있어서 제가 인천 콘서트 갔을 때 8살. 그러니까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 도담이랑 민승문이 못 들어간 나이잖아요. 6, 7세인데 꼬마 네. 어린이들이 너무 영웅이 형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공연장에 와서 밖에서 본대요. 그리고 예전에 공연장은 이번 서울과 달리 무대하고 이렇게 건물 안에 쉴새가 있어가지고 네. 밖에서 소리가 이렇게 들으면 들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으러 오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 들으러 꼬마 팬들이 올 정도로 그러니까 팬층이 되게 다양해졌었는데 어제는 8살 있었잖아요, 국장님. 그쵸? 네, 8살 있었죠. 그리고 90대까지 있었죠, 어제는. 역시 음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쨌든 인생에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래요. 아, 네, 세가지고. 문을 닫고 집에 있으면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 것. 아, 그다음에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대문 밖에 나가서 멋있는 풍경과 경치를 구경하는 것. 이게 인생의 세 가지 인생 삼락이라 그러는데 그 102세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90세도 계셨고 어제는 네. 그런 분들이 나이 먹으면 다 늙게 마련이지만 이 표정으로 봐서는 절대 90살 한 70살쯤 돼 보였어요 제 눈에는. 어머님이 네. 네. 손을 이렇게 흔드시는데 눈에 눈물이 제 느낌이 그랬어요. 제가 사실 옆을 이렇게 가서 본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네, 네. 눈물이 고인 듯한 그 모습이 너무 좋고 그러게요. 그리고 그 임영웅 가수가 어쨌든 한 70세 넘어가시는 팬분들이 손을 들잖아요. 그럼 리액션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무대에서 반드시 90도로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반듯함들을 또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아이돌 콘서트가 아니고 다른 콘서트도 발라드 가수들도 있지만 8세부터 102세까지 올 수 있는 콘서트 없죠. 다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없습니다. 않았는데.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남녀노소 그래서 맞아요. 남녀노소. 10대 미만부터 100세까지 공연장에 동시에 입장해서 똑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아마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연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연이 없을 거라고 네. 임영웅 가수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료 공연은 티켓팅이 돼야만 공연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발라드 가수다 뭐 아니면 트로트 가수다 그럼 그 팬층이 있어요. 그쵸. 그럼 뭐 40, 50대, 60, 70대가 있거나 아니면 20, 30대, 30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티켓을 사주니까 가능한데 어떻게 10세 미만부터 90세, 100세까지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어제 관심 있었던 포인트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방석이 고향 갔을 때 있어가지고 공짜로 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네. 방석을 다 이렇게 안고 나오는 분 보면 이제 갖다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방석이 여기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쓰는 건가? 이거 저 고향이랑 인천 때는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써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티빙 생중계를 하고 마지막 콘서트니까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네. 어제 첫 번째는 앵콜 이제 여름 메들리 하기 전에 영상이 하나 터졌는데 그때 환호성이 그게 바로 서울하고 부산 앵콜 공연 소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국장님 약간 예감은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예감이라기보다는 이쪽에 지금 돌아가는 공연계 돌아가는 거를 제가 늘 이렇게 캐치를 하고 계속 보잖아요.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영웅 씨는 이번 21번 공연을 하면 사실 말이 그렇지 101일간 3개월을 쉴 새 없이 달려왔잖아요. 네. 보통 6개월 이상 쉬어야 돼요 원래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방송도 물론이지만 하반기 공연 일정은 아마 안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왜냐면 기본적으로 체력적으로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만약에 한다면 네. 연말에 뭐 서울 공연 정도 하루 정도 크리스마스 앙콜, 뭐 이렇게. 네, 이런 정도는 하지 않을까 팬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많은 팬들 그것도 뭐 엄청나게 공연장 큰 곳에서 하니까 팬분들이 뭐 환호가 난리가 아니더만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콘서트 공연 내내 약간 복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대부터 90대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명훈 가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연이 얼마나 대박이었는지. 네네네. 초초초 대박이라고 했죠. 초초초 대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끝나고 뭐 할까 약간 뉘앙스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있었어요. 전혀 예상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게 발표가 나고 영상이 나가니까 밖에, 그러니까 공연장 밖에 계신 분들도 환호를 할 정도로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암시 받은 게 이제 당시엔 몰랐는데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암시가 이것도 암시였어요. 그러면 서울이라는 걸로 이행시를 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서울 공연이 끝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지만 답을 했죠. 울에서 했잖아요. 네. 네. 아 그게 있었구나. 우리 여러분 우리 네. 영웅시대의 네. 여러분이겠죠.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소리 질러봐. 이게 계속 있다는 얘기를 암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러게요. 거예요. 네. 그 지역 얘기하시니까 네. 북해 영상도 지역마다 다 달랐잖아요. 저 인천 갔을 때 월미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영광 씨가 월미도가 있었고 고향 있을 때는 고향 콘서트장에서 알바생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이등병의 푼지 불러야 되니까 까까머리로 나와가지고 이발소에서. 네. 근데 공연을 갈 때마다 그렇게 안에 구성을 바꾼다는 게 그게 저는 보통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연이라는 거는 한 텀에 예를 들면 뭐 길면 6개월, 짧으면은 3, 4개월. 이명웅 씨는 3개월 했죠. 네. 그 기간 동안에 사전에 연출 기획되어 있는 내용을 드라마 하듯이 쫙 이렇게 이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웬만하면 사전에 정해져 있는 큐시트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네.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러니까. 영상 구성까지 다 내용을 바꿨다는 거는 아까 올콘 팬 이런 네. 분들이 계속 봐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올콘 하시는 분들 어떤 팬분들은 좀 야속하신 거예요. 티켓을 못 사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공연 네. 내용이 다 조금씩 바뀌고 심지어는 앵콜곡도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맞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의 임영웅이 다르고 오늘의 임영웅이 다르고 심지어 저희 제작진하고 저는 서울 콘서트도 날짜가 달랐는데 내용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 못 본 게 세상에 제일 아까운 콘서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자, 이번에 부산 백스코에서 부산 앵콜 공연? 앙콜 네. 공연? 뭐라고 네. 불러야 돼요? 네, 앙코르 공연, 어. 서울 공연을 앙코르 공연하면서 네, 부산 공연을 이제 추가했는데 네. 사실 부산 공연이 이번 콘서트 기간에 없었어요. 그래서 빠져있었죠. 저 네. 친정이 부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부산 공연이 빠지지? 어. 부산에 팬들이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저도 진짜 이상했는데 네. 이유가 뭘까요?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좀 크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대형 공연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고척돔 하나 말고는 돔 공연도 없어요. 일본 같은 데는 생각보다. 돔 공연이 대여섯 개 됩니다. 일본만 해도. 근데 사실 부산은 공연장이 생각해보니까 이명훈 가수가 공연할 공연장이 많지 많지 않죠. 않다는 걸 네.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 어릴 때는 KBS KBS 홀 공연이 제일 많았어요. 홀, 네 지금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승철 씨가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런 거 할 때요. 네. 저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오빠 할 수 있는 공연장은 KBS 부산홀 그거 하나 그것도 새로 지어가지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갔죠. 네. 이제는. 근데 네. 이제 거기도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도 객석이 많지 않아요. 뭐 3,000석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저도 제 어림짐작으로 한 2,000석 남짓 돼요. 부산에서 백스코 말고는 이명훈 가수 그렇죠, 하실 데가 없죠. 없었던 거네요. 대구 같은 경우도 엑스커 말고는 또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연장을 잡지 못해서 아마 부산 네. 공연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근데 사실은 부산의 공연이 없어서 서운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네. 부산 추가되고 이제 서울의 고척돔에서 하는 건데 네네네. 고척돔에서 솔로 남자 가수가 솔로 남자 가수가 하기에는 공연? 좀 부담스러운 공간이죠. 누가 했었죠? 뭐 최근에는 싸이 씨가 거기서 공연을 했고 네. 근데 왜 고척돔은 남자 솔로 가수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국장님? 고척돔이 일단 야구장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희들도 거기서 이제 뭐 행사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무대 세트를 만들고 이 객석을 채울 수 있는 웬만해서 객석 채우기가 어려워요. 객석. 그 2, 3만석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꽉 채우면 지금 3만석까지 들어가겠지만 아마 무대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사각지대를 빼면 아마 2만 명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2만에서 2만 5천 정도.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 만석이었잖아요. 네.
거기 2배 이상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그 공연을 하는 가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말씀드렸듯이 객석을 채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임영웅 가수는 지금 팬들만 걱정하고 있어요. 객석 채울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티켓팅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지인들하고 단톡을 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백스코, 그 다음에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하는데, 이 소식과 함께 부산 콘서트 하는 날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여기 제 생일이 들어있네요 가운데. 요때 숙소가 없어요 지금. 부산 콘서트 날 주변 숙소가 이미 거의 모든 예약이 끝난 상태다. 이게 물고기 뮤직이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제 공연한다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12월 2, 3, 4에 숙소가 없어요. 아무래도 공연을 이제 3일간 하잖아요. 네, 부산에서. 네. 그러면 그동안에 부산 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서울 공연도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서 온 게 아니고요. 이번에 독일 왔잖아요. 네, 외국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독일, 네. 홍콩, 일본. 네. 그리고 어디죠? 호주에서 네, 왔다고 호주에서 그랬고, 왔어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부산 공연 같은 경우 3일간 하게 되면 또 전국에서 그쵸. 네. 아무래도 숙소가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벌써 동이 났다는 네, 게 제가 네, 너무 네. 놀란 거고, 그래서 네. 우리 잠깐 얘기했어요. 숙소는 뭐 어떻게 해결한다 그래도 열차표를 미리 사야 되나, 언제 티켓팅 될지도 모르는데 3일을 다 사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제 임영웅 가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한 가수다. 열심히 노래하겠다. 정말 더 큰 우주가 되어야겠다. 아름다운 별을 품기에 제 우주가 모자란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연말에 앵콜 콘서트를 하겠다. 부산과 서울에서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이 멘트도 곱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마음결이 고와서 이런 게 참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초대박이 나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티빙 점유율 보니까 이미 이제 공연을 보신 분이 한 14만. 사실 이거를 이제 뭐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14만 그러면 얼마? 접속해가지고 서로 네. 주고받은 조회수 기준으로 네. 본 공연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14만이라는 얘기를 저 들었는데, 네. 사실 조회수 실시간으로 서로 채팅을 하게 되면은요, 네. 10,000명 동시에 들어와서 주고받아도 어마어마합니다. 다 읽지를 못해요.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 유명 연예인 말고 정치인 분들 있잖아요. 실시간 스트리밍 네네, 5,000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만 명이 접속해서 이렇게 같이 호응을 했다는 거는 일단 뭐 그렇고, 네. 점유율이 96.4 최고, 네. 분당 최고 단위가 UV 기준으로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TT 티빙에 접속돼 있는 10명 중에 그 같은 시간 OTT 같은 생중계 실황 중계에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이걸 봤다는 거니까. 최대 96.8이니까 이제 100%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네, 시간에 네.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죠. 게다가 티빙의 유료 회원 가입자의 기여도가 엄청 높았다. 그러니까 티빙을 좋아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임영웅 가수를 보기 위해서 네. 가입하신 분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는 뭐 5 중에 4명은 이걸 보기 위해서 저한테 문의를 왔어요. 이거를 가입을 하면 유료죠. 맞아요. 유료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새로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티빙에 이제 생중계하는 이런 것도 사실 뭐 어떤 자본에 네. 다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네. 보통은 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이게 이거 그냥 할 수가 없고. 네. OTT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네네네. 가수가 콘서트가 대박이 난다고 해서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 이건 힘들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뭐 마지막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좀 오픈을 무료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거는 본 공연의 의미가 퇴색되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고 유료 공연이니까 특정인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줬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티빙으로 임영웅이란 가수 아티스트의 매력을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티켓팅은 전쟁인 거죠. 진짜 이거야말로 이제 네, 전쟁의 네, 서방이니까. 네. 근데 티켓팅 할 일이 다들 너무 걱정이신 거예요. 아까 숙소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아마 우리 독자분들 중에 그 영상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해운대 버스킹 하던 임영웅 가수. 그 약간 생각하면 눈물 나요. 네. 너무 좀 고생한 것 같아서. 근데 그 해운대에서
뭐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스피커 앞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던 임영웅 가수가 이번에 백스코 가서 공연, 뭐 지난번 미스터 트롯 때도 있었지만 백스코 가서 혼자 단독 무대를 3시간 정도 하면 어제 사실은 오프닝 할 때 임영웅 가수 딱 돌아봤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시작하자고 계속 관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적이 너무 감격스럽겠다. 그렇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그 자리에 서게 된 거는 네. 물론 본인의 노력도 많지만 네. 이 수많은 팬들, 그렇죠. 이 팬분들의 정말 콘크리트 같은 그런 팬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감동이에요. 네. 임영웅 씨가 이제 마지막 공연까지 정말 전회 전석 매진, 그렇죠. 전 지역 매진 이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찾아봐야 될 쉽지 것 않은 일이에요. 21번 공연하는데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고도 없이 잘 끝났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준 팬들한테 고마워서 어제는 아마 서비스를 특별하게 예. 팬 서비스를 결정한 것 같아요, 길게,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저한테 얘기해서 와서 전해달래요. 네네. 임영웅 가수님한테 전해달래. 네. 앵커리가 뭐냐면 방송 안 하시냐고. 지난번에 보니까 콘서트를 이제 길게 하니까 이렇게 공백이 좀 있잖아요. 기간이 조금 생기는데. 네, 그래서 이제 콘서트 때 무지개 그 음악 방송 네, 출연을 그랬죠. 네. 싹 돌았었거든요. 6월 하순이죠? 6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공백이 있을까봐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될까요? 그런데 뭐 임영웅 씨가 5월 2일 이제 첫 정규 앨범을 냈고 네. 5월 6일부터 이제 고향 시작해서 콘서트가 쭉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세 곳을 출연했단 네.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지개의 곡을 이제 가지고 출연했는데 이건 음악 방송이잖아요. 가수가 음악 방송인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한다. 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콘서트를 통해서 신곡을 발표할 수도 있지만 임영웅 씨는 그것도 팬들에게 어떻게 보면 팬 보답이라고 그럴까요? 네. 명분은 너무 긴 공간, 이건 겸손하게 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서비스라고 저는 받고 네. 사실 그런데 이제 방송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그때는 마침 정규 앨범을 냈기 때문에 그 음악 방송에 출연이 자연스럽게 가능했지만 새로 다음 2집 내기 전까지 음악 방송도 출연하지 않을 거로 제가 보고요. 그러니까 음악 방송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네. 음악 방송 할 수 있죠. 하더라도 예능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래 말고 이제 말 듣는 네. 거잖아요. 예능을 나가기 시작하면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 이미지가. 왜냐하면 본인은 충분히 준비해서 멘트를 해도 2번, 3번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고 또 예능 방송사가 어디 한두 군데 됩니까? 한 곳 나가면 견디질 못해요. 다른데 또 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송국 서운하다 그러겠죠. 한 그렇죠. 군데만 나와주면.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예능 프로는 뭐 본인이 물론 안 나갈 텐데 네. 저한테 조언을 해달라 그러면 예능 프로는 안 나가는 게 좋다. 지금 지금은. 상황에서 네네. 아티스트 임영웅으로 그렇죠. 남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 되게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 말씀도 이해는 돼요. 방송국 어디는 프로그램을 하고 어딘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다 하면 이미지가 훼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진짜. 때문에 한두 곳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방송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음악 방송 몇 개가 돼 돼 있으니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지개는 젊은 층 뭐 당연히 임영웅 팬들은 좋아하시지만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네. 젊은 층도 참 좋아해서 그때 그 의상도 그냥 너무 멋있었고 그래가지고 여쭤봤는데 임영웅 가수를 위해서 제가 좀 참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강혜롱 국장님과 직관 리뷰를 올려드렸는데요. 보시는 구독자분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다 하시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강혜롱 국장님이 취재해서 현장에서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가 더 많이 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